안녕하세요. 선야초나라입니다. 개나리 꽃이 만발하게 피어 있습니다. 오늘은 뚝방길을 걸으면서 구독자님들 한 분 한 분 가슴에 봄 소식을 전하면서 올라오는 봄 나물 종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노란 꽃을 피우는 꽃다지입니다. 꽃다지는 어린 수는 나물로 전초는 약재로 사용하는 꽃다지의 꽃모습이고, 두 번째로 이 하얀 꽃을 피우는 말랭이 꽃입니다. 말랭이는 어린 수는 나물로 전초는 약재로 사용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꽃대가 올라올 때 지상부의 부드러운 부분은 꺾어서 데쳐서 나물로 먹습니다. 세 번째로 이 올라오는 새순은 참나리의 새순입니다. 이 참나리는 독성이 없고, 이렇게 봄철에 부드러운 어린 순과 잎, 이 뿌리, 알뿌리까지 전초를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고 장아찌 담아 먹기도 하고 다양하니 식용, 약용합니다. 또한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하고 봄철에 기력을 회복하고 천연 강장제, 천연 영양제로 좋다는, 보십시오, 이 참나리 알뿌리의 모습입니다. 달래 못지않게 좋은 나물 약재입니다. 네 번째로 원추리 새순입니다. 이 부드러운 어린 순을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는데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끓는 물에 데쳐서 찬물에 한 6시간 이상 우려내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 억세지면 독성이 강해지니까 먹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갈퀴 덩쿨 팔선초입니다. 보십시오. 줄기대는 사각이고 까칠까칠하니 옷에 찰싹찰싹 달라붙죠. 데쳐서 나물로 먹습니다. 여섯 번째로 엉겅퀴 중에서도 큰 엉겅퀴입니다. 끝에 가시들이 뾰족뾰족하고 데쳐서 나물로 또 전초는 약재로 사용하는 큰 엉겅퀴입니다. 대가 올라오고 꽃이 피면은 일반 엉겅퀴는 하늘을 향해서 꽃을 피우는데 이 큰 엉겅퀴는 벼가 고개 이삭 숙이듯이 땅을 바라보면서 꽃을 피우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바로 그 옆에 일곱 번째로 이 엉겅퀴는 전체적으로 푸른 녹색을 띠고 물가에서 주로 자생을 하는 지느러미 엉겅퀴입니다. 나물로 해서 먹고 한방에서는 비이름이라고 해서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대가 올라와도 대가 지느러미처럼 달려서 끝에 가시가 달리는 것이 일반 엉겅퀴하고 다른 점입니다. 여덟 번째로 노란 꽃의 민들레이고, 아홉 번째로 그 옆에 고모배추입니다. 이 민들레는 한방에서는 포공용이라고 해서 나물로 김치 담아 먹기도 하고 전초는 약재로 사용합니다. 또 그 옆에 냉이 종류 중에 나도냉이입니다. 잎의 모습입니다. 자줏빛을 띱니다.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 뿌리에서는 냉이 향이 참 좋습니다. 11번째로 달맞이꽃입니다. 월견초라고도 하고 어린 부드러운 수는 나물로 하고, 이 뿌리는 당뇨의 신약으로 통하는 명약재입니다. 말려가지고 잘게 썰어서 달여서 복용합니다. 12번째 지친개입니다. 특징이 잎 뒷면을 보면은 흰색이 도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친개는 엉겅퀴하고 사촌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함유하고 있는 성분이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이 지친개에도 엉겅퀴처럼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간에 좋습니다. 13번째 꽃마리입니다. 이 방석처럼 생긴 연한 어린 수는 나물로 하고, 꽃이 필 때는 연한 하늘색의 꽃이 시계 태아 풀리듯이 해서 꽃을 피웁니다. 14번째로 쑥입니다. 한방에서는 예엽이라고 하고 봄나물을 대표하죠. 쑥 된장국, 쑥 나물 다양하니 식용, 약용하고 3년 된 쑥은 7년 묵은 병도 고친다고 했습니다. 16번째 개똥쑥입니다.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일반 쑥 향이 아니고 코스모스 향, 허브 향, 그 독특한 향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잎 앞면과 뒷면의 색깔이 푸른 녹색으로 같습니다. 약성이 좋고 노벨상을 수상한 그 개똥쑥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철쑥은 잎 앞면은 푸른 녹색인데 뒷면은 흰색의
일반 쑥과 비슷합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 상세한 부분은 개별 영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 16번째로 자주 빛을 띠는 보리뱅이입니다. 하얀 즙이 나옵니다. 대가 올라올 때는 대 속이 비어 있고 대가 아주 자주색으로 꽃도 참 예쁩니다. 나물로 먹습니다. 17번째 소리쟁이입니다. 소리쟁이는 특징이 보십시오. 이 자루 부분이 치마 주름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소리쟁이, 방패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수영, 그게 다른 점이고, 이 소리쟁이 드실 때 주의할 점, 이 소리쟁이는 독성이 있는 초산 등의 독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해서 나물로 드실 때는 끓는 물에 데쳐서 찬물에 6시간 이상 우려내면은 독성이 빠집니다. 또한 된장국에 넣어서 드실 때는 깨끗이 씻어서 넣어서 함께 끓여서 드시면 그 독성이 수증기로 날아갑니다. 해서 그대로 된장국에 넣어서 끓여 드시면 됩니다. 18번째 개똥쑥입니다. 이 만져보면은 그 일반 쑥 향과는 달리 향이 참 진하고 좋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잎 앞뒷면이 푸른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비슷한 사철쑥은 앞면은 녹색, 뒷면은 흰색 해서 그게 다른 점입니다. 보십시오. 잎 뒷면도 앞면하고 똑같이 푸른 녹색을 띠죠. 이건 개똥쑥. 말만 개똥쑥이지 아주 향이 정말 진하고 좋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약초입니다. 19번째 익모초의 어린 순입니다. 이 쓰기로 유명한 익모초이죠. 여성 건강에 좋은 약초입니다. 20번째 질경이입니다. 마차가 지나가도 살아난다는 생명력이 강한 질경이입니다. 이 나물로 또 김치 담아 먹기도 하고 약재로 사용하는 질경이입니다. 21번째 왕고들빼기의 어린 순입니다. 이거 떼어보면 흰 즙이 나옵니다. 뿌리는 백룡도라고 해서 이 생으로도 먹기도 하고 달여서 약재로 복용하기도 하고, 이 부드러운 어린 순은 데쳐서 나물로 먹기도 하고 생쌈을 해서 먹기도 하고, 올라온 대로 부드러운 순은 고기와 함께 쌈 싸서 먹어도 쌉스름한 맛이 천하일품입니다. 야생초의 왕이라고도 하고 정력왕으로 통하는 왕고들빼기입니다. 22번째 돌 위에서 자란다고 해서 석상채라고 하는 돌나물입니다. 생으로도 먹고 다양한 식용, 약용하는 이 돌나물입니다. 23번째 쇠띠기의 생식줄기입니다. 이 끝에 포자가 날려서 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들면은 그 옆에 영양줄기가 올라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이제 영양줄기 순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한방에서는 문형이라고 해서 식용, 약용합니다. 효소 담아 먹습니다. 24번째 제비꽃입니다. 제비꽃 종류가 60여 종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꽃은 어린 순은 나물로 해서 먹고 뿌리는 나물, 밥 해서 먹기도 하고 전초를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이 제비꽃은 독성이 없고 나물로 약재로 사용합니다. 25번째 수영입니다. 소리쟁이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잎을 보면은 여 밑에를 보면은 자루 부분에 여 방패 모양은 수영, 여자 치마 주름 모양은 소리쟁이,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또 뿌리를 보면은 이 수영은 소리쟁이에 비해서 이 노랗게 여러 갈래 뿌리가 나오는데, 이 소리쟁이는 굵은 뿌리를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죠. 26번째 소리쟁이입니다. 이 수영하고 달리 잎부분이 자루 붙은 부분이 치마 주름 모양을 하고 있는 소리쟁이입니다. 부드러운 어린 순은 나물로 또 된장국에 넣어서 먹기도 합니다. 육지의 미역이라고 할 정도로 그 끈적끈적 미끌미끌한 느낌이 드는 소리쟁이입니다. 27번째 자줏빛 꽃을 피우는 광대나물입니다. 한방에서는 보개초라고 하고 이 나물로 해서 먹고 약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중풍이나 안면 신경마비 등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28번째 무릇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부드러운 어린 순은
데쳐서 나물로 하고, 이 알뿌리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알뿌리의 모습입니다. 29번째, 걷는 도중에 또 개나리 꽃들이 아주 이렇게 만발해서 피고 있습니다. 참 꽃도 예쁩니다. 30번째, 환삼덩쿨 새싹입니다. 토마토 어린 잎처럼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어린 새싹은 깨끗이 씻어서 생 무침을 하고 겉절이를 해서 먹어도 되고, 약간 풋내가 나면은 살짝만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합니다. 이게 자라면 온통 들녘을 뒤덮는 그런 식물이 되죠. 한방에서는 율초라고 해서 전초를 다려서 복용합니다. 31번째, 찔레순입니다. 이렇게 갓 올라오는 어린 순은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이 전초는 약재로 사용하는 찔레입니다. 이 찔레순은 나물로 해서 드실 때 주의할 점은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설사, 배탈의 우려가 있으니 이 적당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32번째, 바로 이 식물은 잎은 당근잎을 닮았습니다. 해서 당근냉이라고 하고, 또 재를 뿌려놓은 쑥잎 닮았다고 해서 잿쑥이라고도 하는 냉이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바로 당근냉이입니다. 뿌리에서는 냉이 향이 참 좋고, 잎에서도 그 향이 정말 좋은 냉이 종류 중에 하나고, 나물로 해서 먹고 약재로 사용하는 당근냉이입니다. 향이 정말 좋습니다. 33번째, 하얀 꽃을 피우는 말랭이 꽃입니다. 이 말랭이는 어린 수는 나물로 지금처럼 이렇게 꽃대가 올라올 때 이 지상부의 부드러운 수는 채취해서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 말랭이의 꽃대입니다. 34번째, 연한 하늘색 꽃을 예쁘게 피우는 큰 개불알풀입니다. 나물로 해서 먹고 약재로 사용을 하는데, 어감이 이상하다 해서 봄까치꽃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35번째, 가시상추입니다. 흰 유즙이 나오고, 이 특징이 잎 뒷면, 잎맥을 이렇게 만져보면 까칠까칠하니 가시들이 달려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쌈 싸 먹기도 하고 다양하니 식용, 약용합니다. 36번째, 물가에서 주로 많이 자생합니다. 이 고마리의 새순입니다. 이 고마리의 새순의 특징은 이 새순의 줄기가 붉은 자주색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고마리의 새순입니다. 37번째, 이거 유심히 보십시오. 유독식물입니다. 독성이 있습니다. 개구리 자리에 어린 순 잎의 모습입니다. 이 크면은 물가에서 주로 많이 크고 노란 꽃을 피우는 개구리 자리, 유독식물입니다. 38번째, 벼룩나물입니다. 이렇게 번쳐 가지고 큰 포기처럼 보입니다. 나물로 해서 먹고 약재로 사용하는 벼룩나물입니다. 그 옆에 39번째, 물침개 나물입니다. 물에서 자란다 해서 수고매라고도 하고, 부러진 뼈도 붙여준다 해서 이 접골도라고도 하고 관절에 좋습니다. 또한 뼈 건강에 좋은 이 물침개 나물입니다. 이 물침개 나물은 이 잘라보면은 대속이 미나리처럼 비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속이 비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끓는 물에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또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40번째, 벼룩이 자리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많이 퍼져 가지고 큰 포기처럼 보입니다. 잎 모습 유심히 보시고, 벼룩나무라고 이름이 비슷하죠. 이게 벼룩이 자리.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있는 것, 왼쪽에 있는 것 벼룩나물, 오른쪽에 것 벼룩이 자리. 이렇게 이름이 비슷한 식물도 있습니다. 둘 다 나물로 해서 먹고 약재로 사용합니다. 41번째, 덩쿨 별꽃의 어린 순입니다. 흰 잔털들이 무성합니다. 이게 자라면은 덩쿨로 돼 가지고 익으면은 열매가 아주 까맣게 예쁘게 익습니다. 꽃도 정말 예쁩니다. 어린 순은 나물로, 전초는 약재로 사용합니다.
42번째, 노란 꽃을 예쁘게 피우기 시작합니다. 양지꽃입니다. 이 양지꽃, 노란 꽃이 참 예쁘게 피우고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어린순은 나물로 해서 먹고 전초는 약재로 사용합니다. 양지꽃 특징, 잎 3개, 2개, 2개, 이게 특징입니다. 비슷한 사이에 잎이 끼어 있는 것은 집신나물, 그것과 다른 점이죠. 43번째, 산에서 나는 이 고들빼기입니다. 산고들빼기라고도 합니다. 특징은 잎 밑에는 자줏빛이고, 보십시오. 이렇게 자줏빛을 띠고 잎 앞면에는 푸른 녹색의 이 자줏빛 반점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산에서 나는 산고들빼기입니다. 쌈 싸 먹기도 하고 김치 담아 먹기도 하고 다양하니 식용, 약용합니다. 44번째, 집신나물입니다. 이 집신나물은 그 특징이 여기 잎과 잎 사이에 작은 잎이 끼어 있는 것이 특징인 집신나물입니다. 나물로 해서 먹고 전초는 약재로 사용합니다. 45번째, 이 노란 꽃을 예쁘게 피우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 생강나무 꽃인데 생강향이 그윽한 것인 걸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줄기와 가지에서 꺾어보면 생강향이 나고 이렇게 매끄럽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산수유는 꽃은 비슷한데 줄기와 가지가 이 논 트듯이 이렇게 껍질이 벗겨진 것이 다른 점이죠. 46번째, 냉이 종류입니다. 는쟁이 냉이입니다. 잎이 만져보면은 그 냉이 향이 참 좋습니다. 이 는쟁이 냉이는 이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고 고기와 함께 쌈 싸서 먹기도 하고 또 생 무침을 해서 먹기도 하고 물김치 담아 먹기도 하고 다양하게 해서 먹습니다. 향이 참 좋습니다. 47번째, 개나리꽃이 참 예쁩니다. 오늘은 이 뚝방길 산책하면서 봄나물 47종류였습니다. 그럼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